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3강 시간으로서 제5편 주택법 3, 주택의 공급 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해제, 7,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 8,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 9, 공급 질서 변환 금지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자,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는 걸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나.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바로 이런 지역이 지정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정이 되는 그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자, 첫 번째는 의견 청취 및 협의입니다.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협의합니다.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심의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 이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합니다. 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고와 통보입니다. 공고와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자, 공고하고요.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국장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제입니다. 해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를 알아봤고요. 그 지정 절차. 다음 이제 7,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권자, 누가 지정을 하는가? 이 지정권자는 바로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기역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은 1위
지금 이제 1하고 2를 설명할 텐데,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먼저 어떤 지역이냐면, 그 해당하는 지역이 첫째는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분양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요. 과열되었어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가능하고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지요. 자, 이번에는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지요. 이런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절차. 먼저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고와 통보. 공고와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고를 하고요. 자, 이제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 자, 해제는 어떻게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고, 해제 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 의견 청취하고 공고 통보를 준용해서 합니다. 자, 이 지정의 해제 요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지정의 해제 요청입니다. 자, 지정의 해제 요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지정 해제 요청하는 자는 바로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명으로 정합니다. 자, 다음 8주택의 정매 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두 가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 두 번째는 이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 먼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 제한. 읽어보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합니다.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 10년 이내의 범위가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투기과열지구. 첫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조정 대상지역. 조정 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합니다. 네 번째 공공택지 외의 지역입니다. 외의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역시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자, 이렇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가 제한되는 지역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투기 과열지구,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보겠습니다. 1회, 자, 이 1,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 제한되는 경우, 1에서 4에 해당되는 경우, 자, 1, 2, 3, 4를 말합니다. 1에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건이 생업상, 자, 생업이어야 되고 플러스 사업 주체의 동의입니다.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가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대원,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을 말합니다.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두 번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7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만공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사업 주체가 1회 3 및 4에 해당하는 주택. 자, 요 3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요 1회 3, 4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자,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자, 부기등기. 자, 요렇게 8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질서 교란금지의 가장 핵심은 증서, 어떠한 증서, 그리고 지위, 주택을 공급받는 지위나 증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양도, 또 양수, 주는 거 받는 거, 또는 알선, 이런 걸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금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고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하는 거예요. 아니 된다. 그러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이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두 번째는 입주자 저축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 이 입주자 저축 증서가 있어야 주택, 그러면 1순위, 0순위, 1순위, 2순위, 그 순위를 받을 수 있죠. 세 번째, 주택 상환사채. 이건 보칙에 또 나옵니다. 주택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사채를 말해요. 네 번째,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어떤 것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자,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업. 니은, 두 번째로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자, 이주 대책 대상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증서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금지인데 이걸 위반했어. 그러면 조치가 있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위반시 조치예요. 위반시 조치. 위반했는데도 어떤 조치가 없으면 이러한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의 무효 또는 주택 공급 계약의 취소. 지위를 무효로 하든가, 무효,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업,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니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이러한 경우에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치로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자, 주택 취득. 그 사업주체가 요 규정을 위반했어요, 이거. 증서, 지위, 양도, 양수, 알선 이런 것들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 사람도 돈을 냈으니까 지급하고, 그러면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사업주체가. 자, 그럼 세 번째, 퇴거 명령이 있어요. 퇴거 명령. 집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방 빼라는 얘기예요. 퇴거 명령. 이의 경우, 이겁니다. 이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을 하면 중벌로 치는 겁니다.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 주택에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입주 자격 제한입니다. 입주 자격을 제한을 해. 조치 네 번째, 입주 자격 제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급질서 교란금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3강 시간으로서 3주택의 공급 등 두 번째 시간으로서 6.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7.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 8.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